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주제는 이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뭐냐면 메타버스에서 스마트 글래스가 필요로 하는 안공학적 기술의 이해라고 해서 앞에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는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로 슬라이드는 실제 된 기술을 제가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기술이 아직까지 낙후된 게 아니고요.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메타버스 기술의 이해부터 해서 이 슬라이드가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왜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대두가 되고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본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왜 그러면 되게 많은 분들이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5G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상 영상이랑 아니면 실제 영상의 전송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망에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허드가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6G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에서도 이미 이제 기본적인 6G 기술을 개발을 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차이는 그렇습니다. 되게 집에서 어떤 댁에서 컴퓨터를 쓰면 USB를 꽂아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되게 전송速도를 가만히 보시면 초당 200메가 바이트로 그러니까 20메가 정도로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PC에서 뭔가를 꽂을 때 보시면 USB를 꽂거든요. 근데 USB도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어떤 특정 인터페이스가 있다 보니까 전송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2.0이든 3.0이든 4.0이든 5.0이든 전송 속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마 일반 대시 쓰시는데 20메가 이상 잘 안 나올 거예요. 6G 정도까지 나오면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제가 고개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돌리면 그 영상이 그대로 콘텐츠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느리게 따라오면 이제 일반 사용자가 보기에는 이게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계속 따라와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려면 6G 정도까지 가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쓰기에 뭐 어지럼증이는 게 다 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현재 그런 기술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메타가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전환될 때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의 어떤 기본적인 전략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진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차이가 뭔가 하면 페이스북은 주로 메타라는 어떤 플랫폼상에서 움직이는데 예전에 페이스북은 되게 많이 하시면 스마트폰을 하시면 되게 SNS 형태의 어떤 그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식의 사람 간의 데이터에 주고받고 어떤 소통을 할 때 그 영상이나 이런 쪽의 관점으로 되게 많이 줍니다. 뭔가 하면은 기본적인 텍스트 형태의 어떤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기본 관점으로 가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기본 구조를 깔고 가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메시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진화되어 있는 현재 되게 익숙한 쪽인데 좀 더 진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화상대화 이런 식의. 그러니까 플랫폼의 기본 구조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지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에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메시 형태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페이스북 메시 같은 경우도 ARS 에서 마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시작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예전부터 한 91년대 이런 나오면 40년 됐죠. 40년 전에 됐고요. 예술이라는 거 아니면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실가상 공간, 그 다음에 디지털 휴먼, 상호작용, 플랫폼, 미디어 클라우드, 5G 플러스 6G 저런 플랫폼의 기본 구조가 있는 게 메타버스가 진정하게 나중에 가야 되는 방향성에 다 감축된 요소가 저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건 아까 보니 네 가지 유형에 한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상호작용을 하는 기본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그림보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이런 그림보다 기본 특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게 작년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홀로렌즈는 모든 기본적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쓰시면 되게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이 많이 쓰시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앱만 돌려서 쓰시잖아요. 근데 앱을 생성하기까지 기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는 건데, 그 플랫폼처럼 여기 메타버스 쪽에서 대부분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픈 엑스알 플랫폼이다. 이게 이제 어떤 기업들이 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엑스알 플랫폼을 쓰고 있고, 구글, 삼성, 여기 코로나쪽에 없어 엔비디아, 위에 보시면 유니티, 그다음에 무슨 페이스북,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저 오픈 엑스알 플랫폼을 쓰면 전자적인 스마트폰에서 메타버스 보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글래스에서도 우연히 나오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랩탑이라고 하는 PC값에서의 오픈 엑스알 플랫폼도 가능하고, 조금 더 넘어가면 자율주의 자동차 쪽에서도 플랫폼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반의 기본적인 시장으로 전체 전체 산업이 없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산업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오픈 엑스알 플랫폼의 기본적인 실체의 어떤 모습이 좀 더 바뀌거나 다시 또 보다되거나 구조를 만들어지지 않느냐라는 걸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저게 뭐냐면 예전에 아이폰 쪽에서 데이터를 갤럭시 폰 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는 게 좀 있었어요, 한때가. 근데 그게 뭐냐면 iOS의 아이폰의 플랫폼이 구조하고 삼성 안드로이드 플랫폼 이쪽 구조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소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게 크로스 플랫폼에서 모든 식의 그 데이터가 소통을 시키려면 저런 플랫폼에 크로스가 돼야 되는데 데이터가 좋아요. 병원에서 쓰는 어떤 플랫폼의 구조를 병원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쪽에서 교육 쓰는 플랫폼을 쓰고 싶은데 그런 경우 데이터가 날아가잖아요. 병원에서 쓰는 헬스케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돼요. 내적으로 활이 되고 만들어야 풀어줘야만 제가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쓰고 싶거나 아니면 유럽에서 다른 걸 쓰고 싶은데 실시간으로 접속이 어디 있든지 서비스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대중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 의도적으로 뭔가 숨겨서 자기 자산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거죠. 숨겨서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숨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얘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가상공간에서 그 데이터를 나왔다는 얘기를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냥 돈을 주고 받는데 누군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못하도 그게 서비스 게이트키퍼라는 구조 속에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계기 속에서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한명의 글래스의 기기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되다 보면 메타버스가 실제로 어쩌고 메타버스가 다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조금 더 스마트 글래스를 조금 더 넘어가면 이 스마트 글래스가 태생적으로 웨어러블 기술의 하나의 축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웨어러블 기술에 되게 유의할 거가 좀 많이 드니까 여기 워싱턴 웨어라고 하면은 제가 한국말로 말을 할 때 글래스를 착용하면 영어로 들리고 아니면 착용을 하면 영어로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번역이 돼서 안경에 영어로 장악이 있거든요. 두 가지 더 그런 기술이 지금은 되게 쉽게 보이랍니다. 번역 같은 아이폰 툴들이 다 있어서 되게 쉽게 보이는 겁니다. 스마트 글래스가 되게 보시면 이렇게 워낙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 스마트폰은 대부분 안경에 들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홀렌즈의 기본적인 구조고요. 이거 뒤쪽에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퀄컴이 이제 왜 이야기가 중요한가면 스마트 글래스든 스마트폰이든 되게 기본 칩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사양의 동작을 시키거나 가상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식의 통신 데이터를 보내거나 할 때 이게 기본 칩셋들이 있거든요. 퀄컴이 그 칩셋들을 잘 만들죠. 스냅드래곤 기본 칩셋들이 있는데 되게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 칩셋을 많이 쓰는 거고, 얘 칩셋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가상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스마트 글래스 되면 무조건 칩셋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다행히 국내는
굉장히 강력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삼성전자에서 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게 해당되는 기술들을 국내 기업이 다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스마트 글래스고, 그 스마트 글래스가 결국에는 안경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기술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4년, 5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스마트 글래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글래스는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그러면 댁에서 되게 컴퓨터를 쓸 때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가 있으면 그게 디스플레이입니다. 안경에도 여기 조그맣게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크기의 풀 HD급에 해당되는 화소의 크기가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다만 크기만 작을 뿐이지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디스플레이는 되게 쉽고요. 작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여기 사람 눈에 크게 보이는 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광학계 구조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광시야각이라고 합니다. 그게 몇 돈짜리냐? 42도 정도 되면은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크기로. 사람이 바라보는 시야각이 120도니까 안경 착용하면 되게 90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안경 착용한 그 안에 60도 정도만 돼도 굉장히 꽉 찰 겁니다. 이게 그 영상이, 가상 영상이. 60도 정도까지만 해도 이게 너무 꽉 차서 별로 제가 기술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디스플레이고요. 인식이나 트래킹은 뭔가 하면은 눈동자를 트래킹하거나 제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영상을 뿌려주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추적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식이나 트래킹 관점에서 다 봐야 되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인 쪽에서 동작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게 인식이나 트래킹이고 머리 움직임을 다 봐야 되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영상을 던져줄 때 제가 이렇게 빨리 봤을 때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의 움직임을 추적을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기술이냐 그러면 아닙니다. 안경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머리 움직임을 보는 그 기본적인 모션 센서나 IM 센서 자체가 크기가 뭔가 하면 이것도 손톱보다 작습니다. 안경테 쪽에 포함을 시키면 충분히 다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다 됩니다. 이미 이제 그 정도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합성은 뭔가 하면은 소프트웨어적 관점으로 실제 영상의 가상 영상을 어떻게 빠르게 만들어주냐. 그러니까 2D로 만들 거냐, 3D로 만들 거냐,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식의 기본 관점이고요. 통신 네트워크 이쪽에 디바이스 쪽에서 5G나 6G 아니면 와이파이 어떤 모뎀 기본 통신의 주파수의 디바이스가 다 들어가는 그런 식입니다. 실시간으로 어딘가에 제가 원하는 장소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원하는 장소에 데이터를 끌고 오거나 이럴 때는 이런 통신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뭔가 하면은 스마트폰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있다시 스마트폰을 동작시키는 운영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뭐 빈 껍데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기본적인 구조가 다 있어야만 실제로 스마트폰이 돌듯이 스마트 글래스도 동작이 됩니다. 근데 현재 국내는 이게 다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이 되고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영상이 카메라를 1개 쓰든 뭐 50개를 쓰든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가장 잘 만드냐? 국내에서 가장 잘 만드는 삼성전기가 잘 만듭니다. 저기 보시면 뭐 인터페이스 USB, 민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떤 기본 표준입니다. 되게 USB는 많이 쓰시잖아요. 되게 많이 하실 거고 민피는 가면은 저거는 이제 전송 거리가 되게 짧습니다. 근데 초고속으로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고 화질도 되게 좋게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의 기본 구조를 이용하면 객체 인식이라든가 음성 제어 이런 거 충분히 다 기본적으로 다 구현이 되는. 그 다음에 시선 트래킹하는 경우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눈동자를 인식할 거냐 아니면 눈의 기본 구조를 인식할 거냐 아니면 IR 카메라 쓸 거냐 이런 식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선 트래킹도 부정적으로 되고 있고요. 카메라 추적 같은 경우도 충분히 되고요. 이런 기본 구조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가 바라보는 어떤 식의 사람의 어떤 모습 이런 거 움직임 우리가 드래그 하거나 확장하거나 아니면 터치하거나 이런 식의 기본 UI들을 다 카메라에서 모니터링 해서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면 제스처 인식 같은 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기본 구조를 할 수 있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 필요 없이 안경만 착용하면 전화가 되는 그런 기능도 다 뚫어서 지금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하면 그 사람 눈동자가 그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모니터링을 바라보면 눈동자가 바라보는 앱을 모니터링해서 얘를 터치도 안 하고 눈동자로 동작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게
이게 작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글래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기본 기능이 글래스 안에서 다 표현이 다 되고요. 국내에서 애트리에서 만들어져 있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위에 보시면 그냥 바라보고도 모든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그게 C 다이렉트 형태로 기술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다 제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도 가능합니다. 사람 프라이버시 마스킹도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떨어진 공간에서의 회의 영상은 그것도 영상이 다 가능하고요. 음성이나 텍스트 정보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회의하는 거를 대전에서 서로 같이 보는 그 정도도 지금 기술 개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착용하면 자동차인지 자동차가 누구 자동차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이 원장님 스마트폰인지 어느 분 건지 기본적인 접속 정보를 다 추출해서 접속을 하거나 하는 기술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의 이야기인데 대전에 저기가 스마트폰 저기 RC카입니다. 대전에 쓰면 RC카가 있어요. RC카를 대전에 착용한 사람이 대구에 있는 사람한테 저걸 전송을 주면 대구에 있는 사람이 저 RC카를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 구조도 현재 기술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대상도 원격 제어가 가능한, 그 다음에 뭐 전화 같은 경우도 손바닥만 있으면 전화가 되는 기본 구조도 안경에서 다 됩니다. 그게 그렇게 기술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화 디자인은 지금 일반 안경이 되게 20에서 30g 정도가 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되게 한 80g 정도의 스마트 글래스 되면 착용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리된 초점 조절이 일어나는가 하면 일반인들은 안경만 쓸 때는 이렇게 제가 이 안경에서 도수를 맞춰가지고 그냥 영상만 보면 될 텐데 스마트 글래스 한 개가 더 들어오는 게 가상 영상이 들어옵니다. 외부 실세계도 초점이 조절되어 있는 영상을 봐야 되지만 가상 영상은 다시 가상 영상이 하나 더 들어오거든요. 얘도 초점 조절해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하는가 하면 이 실제 영상의 초점 조절에 이쪽에서 프론트 포칼 렌스 쪽에서 맞추듯이 이쪽에서도 디스플레이 쪽에서 맞춰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상 영상이 흐리게 나오거나 밝게 나오거나 하는 거는 렌즈가 있으면 가상 영상을 뿌려주는 그 영상 쪽에서 렌즈에서 초점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점 조절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안경 쪽에서 두 가지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되게 크게 한 네 가지가 분류되는데요. 저 네 가지 구조의 방모듈로 다 만들어집니다. 가장 위쪽에 가장 B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실제 들어오는 부분하고 영상 대개 두 개가 조절하는 게 저쪽 디스플레이가 위에 있거든요. 그 영상 쪽에서 있는 렌즈가 있는데 그놈 쪽하고 조절을 해주면 이쪽 가상 영상 쪽에서의 그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 기능을 확보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확보를 할 수 있고요. 현재 기술은 뭔가 하면 여기 오른쪽 편에 것처럼 뭔가 하면 지금 착용하는 렌즈 앞에 필름을 형태로 넣어줄 수만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경량화되어 있는 이 필름을 만드는 게 그 풀칼러 형태로 잘 안 되거든요. 그걸 다 만들어줄 수 있는 필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그 필름을 어느 정도 잘 만드느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해서 붙일 수 있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좌우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앙의 그림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이제 시야각이 90도까지 기술이 나옵니다. 되게 LCD로 만드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OLED도 있지만 지금은 뭐 하는가 하면 마이크로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어디까지는 만들 수가 있는가 하면 OLED는 충분히 기술력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마이크로 LED는 국내에서 못 만들고 근데 이게 왜 못 만들어냐면 기술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준 정도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AR 글래스 만드는 업체들이 아직 마이크로 LED는 아직 채택을 안 했습니다. 저희도 OLED까지 다 만들어 있는 걸 채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가 돼 있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여기까지 하는 걸로 제가 굉장히 감사합니다.